30년 만에 동창회의 초라한 차림으로 나타난 구두닦기의 아들은 모두에게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로비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죠. 백발의 호텔 회장이 그 앞에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순간 연 회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무시했던 동창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 순간 감춰져 있던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백발 회장이 인사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참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한국행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15년 만에 귀국길에 오른 민수는 좁은 이코노미석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로 늘어난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이 그의 나이를 짐작케 했죠. 55세의 나이 민수는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민수의 모습은 화려한 귀국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래된 정장에 낡은 가죽 가방을 든 그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어요. 공항 한편에서는 어떤 기업가의 화려한 환영식을 받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던 민수는 고개를 돌려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서울 변두리의 주택가 민수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집은 여전히 낡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주변은 재개발로 많이 바뀌었지만 이 작은 집만은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추억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민수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확인하며 묵직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구두닦기로 일하며 아들을 뒷바라지했던 어머니는 결국 아들의 성공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탁자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 앞으로 온 동창회 초대장이었어요. 30년 만에 열리는 특별 동창회, 그것도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에서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는 내일이었죠. 민수는 초대장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옛 학창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가난했던 그 시절 어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며 아들의 학비를 마련했었죠. 거리 모퉁이에서 작은 의자 하나로 시작한 작업장은 비가 오면 천막으로, 겨울에는 작은 난로로 겨우 견뎌냈습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점심을 굶었던 날도 있었고 친구들의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반장이었던 정우와 부잣집 아들 준호, 그리고 항상 그들과 어울렸던 태주는 민수를 구두닦기 아들이라 부르며 괴롭혔습니다. 어머니, 제가 성공했다는 걸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외로 떠난 후 쉼없이 달려온 15년, 그동안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 너무 후회되었어요. 명절마다 전화로만 안부를 전했던 것이 이제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15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호텔의 청소부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호텔 체인의 경영 전문가로 자리매김했죠. 전 세계에 걸친 호텔 네트워크의 아시아 태평양 총괄 대표라는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민수가 보냈던 편지들과 신문 스크랩이 가득했습니다. 해외 유명 호텔 잡지에 실린 민수의 인터뷰 기사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멀리 있는 아들의 소식을 하나하나 모아두셨던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봉투 하나가 더 있었어요. 윤 회장 앞으로 써진 봉투였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친구 윤 회장은 어머니가 구두를 닦던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다른 건물의 주인들과 달리 어머니를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민수가 해외로 나갈 때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분이었죠. 봉투에는 편지와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와 윤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잊지 말고 꼭 전해주세요라는 어머니의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앉아 내일 있을 동창회에 참석할지 고민했습니다. 성공한 옛 친구들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담긴 편지를 윤 회장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은 다름 아닌 윤 회장이 소유한 곳이었죠.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일 가보자 결심을 한 민수는 오래된 정장을 꺼내 다림질을 했습니다. 비록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그 정장만큼은 소중히 간직해왔습니다. 민수는 내일 만날 옛 친구들을 생각하며 복잡한 심정에 잠겼습니다.
15년 만에 재회 그들은 민수를 어떻게 대할까요? 그리고 윤 회장에게 어머니의 편지를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수의 귀국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긴장감 넘치는 시작을 알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수는 택시에서 내려 호텔 입구에 섰습니다. 윤호텔이라는 이름의 이 특급 호텔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명소였죠. 화려한 외관과 달리 민수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낡은 정장과 오래된 구두 그리고 해외에서의 고된 생활로 지친 얼굴이 로비의 거울에 비쳤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민수는 잠시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결기가 서렸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안내데스크의 직원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고 곧바로 동창회가 열리는 연회장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호텔의 화려함에 잠시 압도되었지만 민수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15년간 세계 각국의 호텔을 경영해온 그에게 이런 모습은 익숙했으니까요. 연회장 문을 열자 30년 전 학창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옛 친구들은 대부분 성공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화려한 정장과 명품 시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대화 소리가 민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와 건배소리가 들려왔고 성공한 동창들의 이야기가 오갔어요. 문 앞에 서 있던 민수를 발견한 몇몇 동창들이 그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저기 민수 아니야? 누군가 불렀지만 그 목소리는 반갑다기보다는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때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민수 완전 늙었다 정우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던 정우는 지금 증권사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그의 옆에는 준호와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되어 있었고 태준은 건설회사의 임원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최신 스타일의 고급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옆에는 태준의 아내 미경도 함께 있었습니다. 미경은 민수와 같은 반이었던 여학생으로 한때 민수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죠. 그녀의 눈빛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민수야, 오랜만이다. 어디서 뭐하고 지냈어? 준호의 질문은 친절함보다는 호기심과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태준이 끼어들었어요. 해외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뭐 별거 아닌가 보네. 옷 좀 봐. 세 사람들은 민수의 낡은 정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키득거렸습니다. 미경만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민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정우와 준호, 태준은 서둘러 다른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민수의 눈에 슬픔이 스쳤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을 되찾았죠. 미경이 혼자 남아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민수와 미경은 학창시절 가까웠지만 집안의 반대로 멀어졌던 사이였습니다. 괜찮아요. 미경 씨 다들 바쁜가 보네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며 혼자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동창회 공식 행사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30주년 특별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화려한 조명이 그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각자 근황을 소개하는 시간을 알렸죠. 정우, 준호, 태준은 앞다투어 나가 자신들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현재 증권사 지점장을 맡고 있고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마련했습니다. 작년에는 포르쉐도 한 대 구입했죠. 정우의 말에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동창들은 그의 성공에 환호했죠. 이어서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 중이고 작년에 미국 지사도 오픈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제 병원을 찾는데요. 누구인지는 말 못하지만 다들 아시는 분들입니다. 또다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태준도 뒤질세라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민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거기 민수도 있네. 민수야, 너도 나와서 소개해봐. 해외에서 뭐하고 지냈는지.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준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 민수 어머니 아직도 구두 닦기 하시나? 그때 우리 가게 앞에서 쫓겨났던 거 기억나? 우리 아버지가 더러운 구두 닦기는 가게 앞에서 치우라고 했었지. 준호의 말에 일부 동창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굳었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분노는 가장 어리석은 감정이라고. 내 마음에 상처를 내는 건 너 자신뿐이야. 이때 미경이 불쑥 일어나 준호에게 항의했습니다. 준호 씨, 그런 말은 좀 심한 것 같아요. 사람을 모욕하는 이야기는 그만해요. 태준이 아내를 제지했지만 미경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화장실에서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죠. 거울 속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모욕을 들었지만 그는 자신의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윤 회장님, 저 민수입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전화 너머로 노신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회장은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고 민수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은인이었죠. 그는 몇십 년 전 작은 건물주에서 시작해 지금은 국내 최대 호텔 체인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윤 회장에게 남긴 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동창회에 왔습니다. 아직 회장님은 뵙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편지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윤 회장은 전화 너머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죠. 민수, 내 어머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오늘 내가 직접 그곳에 가겠다. 잠시만 기다려라. 민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급히 통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태준의 아내 미경이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남자 화장실인 줄 몰랐어요. 미경은 당황한 듯 말했지만 사실 그녀는 민수의 통화를 일부 엿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가득했죠. 미경은 민수가 단순한 실패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민수는 무심한 듯 웃으며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죠. 어머니의 편지가 무슨 내용인지, 윤 회장은 왜 오늘 이곳에 온다고 했는지, 그 모든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민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던 그 시절 민수는 어머니의 구두 닦기 일을 도우며 고등학교를 다녔죠. 비가 오는 날이면 함께 비를 맞으며 구두를 닦았고 추운 겨울에는 손이 트고 얼어붙도록 일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외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찾아왔지만 홀로 계신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넌 꼭 가야 해. 나는 괜찮으니 내 앞길을 봐. 내 소원은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거야.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결국 해외로 떠났던 민수. 처음에는 작은 호텔의 청소로 시작했지만 그의 성실함과 재능은 곧 인정받았습니다. 남들이 퇴근한 후에도 호텔 경영과 서비스에 대해 독학했고 매주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성장 과정을 알렸죠. 5년 만에 호텔 매니저로 승진했고 10년 만에 호텔 체인의 경영 책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대표까지 맡게 되었죠. 하지만 그 모든 성공의 순간에 어머니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연 회장으로 돌아온 민수는 한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행사에 눈길이 갔습니다. 지역 노인 복지를 위한 모금 행사였어요. 동창회와 함께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몇몇 노인분들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죠. 민수는 그 모습에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기금을 모금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제대로 된 노인복지시설이 없어 많은 어르신들이 고통받고 계십니다. 사회자의 말에 일부 동창들이 지갑을 열었지만 정우와 준호는 인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모금함으로 다가가 봉투 하나를 넣었어요. 금액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봉투를 받은 봉사자의 눈이 커지는 것을 보면 적지 않은 액수였을 겁니다. 혹시 익명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의 부탁에 봉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름보다는 진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늘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진정한 나눔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그때 연 회장 입구에 소란이 일었어요. 나이 지긋한 여성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어머니였죠. 그녀는 70대 정도로 보였고 소박한 차림에 약간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도시락 통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집에 계시라고 했잖아요.
정우가 당황한 기색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주변의 동창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동창회에 왔다길래 저녁 도시락을 가져왔단다. 요즘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집에서 만든 게 건강에 좋잖니? 정우의 어머니는 작은 도시락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평생 일에 거칠어진 손이었죠. 정우는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제 체면이 깎여요. 빨리 돌아가세요. 여기는 고급 호텔이라고요. 어머니 같은 분이 오실 곳이 아니에요. 정우의 차가운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상처가 스쳤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구나. 엄마가 생각이 짧았네. 그럼 나중에 집에서 보자.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어머니 역시 민수를 위해 학교까지 도시락을 가져다 주곤 했었죠. 그때는 그것이 창피하기만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가슴 아픈 기억입니다. 민수는 이제 그 소중함을 알지만 어머니에게 직접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정우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슬픈 눈빛이 민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정우의 어머니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기억이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녀의 눈이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혹시 너는 구두닦이 할머니 아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죠. 민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어머니를 구두닦이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예전 같으면 상처가 되었겠지만 지금은 자랑스럽기만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어머니를 기억해 주시는군요. 민수의 대답에 정우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수 이렇게 컸구나. 내 어머니랑 나랑 얼마나 친했는데. 정우의 어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정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죠. 어머니, 뭘 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하지만 정우의 어머니는 정우를 한 번 쳐다본 후 민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지. 그분이 내 이야기를 할 때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정우의 어머니 말에 민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다는 말이 그의 마음을 울렸죠. 그런데 언제부터 소식이 안 들리더니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정말 가슴이 아팠단다. 정우의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 역시 민수의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꼈던 것 같았어요. 내 어머니가 맨날 하시던 말이 있어. 내 아들은 언젠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거라고 하셨거든. 그때는 그냥 어머니 마음이려니 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그랬구나. 정우의 어머니는 민수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점점 초조해했어요. 어머니, 그만 가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동창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때 준호와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정우야, 어머니가 왜 여기 오셨어? 이런 자리에 어르신이 오시면 곤란하지 않나? 준호의 말에 숨겨진 비아냥이 느껴졌습니다. 태준도 거들었어요. 맞아, 여기는 고급 호텔인데 혹시 다른 손님들이 오해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들의 말에 정우의 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그냥 집으로 돌아가마. 그녀는 급히 자리를 뜨려 했지만 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우와 준호, 태준은 민수가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해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친하셨다니 정말 반갑네요. 민수의 제안에 정우의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괜찮다. 나는 그냥 집에 가면 돼.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아주머니와 함께 식사하셨을 겁니다. 제가 어머니 대신 모시겠습니다. 정우가 벌겋게 화를 냈습니다. 민수, 내가 뭔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내 주제를 알고 말해. 준호와 태준도 동조했어요. 맞아, 민수, 너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나? 해외에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설치지 마. 태준의 아내 미경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죠. 주변 동창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술렁거렸어요. 그때 갑자기 연회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호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경호원들도 보였습니다. 연 회장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는 호텔의 지배인인 듯 보였습니다. 그의 뒤로는 몇 명의 수행원들이 따라왔죠. 여러분 잠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호텔 회장님께서 이곳에 오고 계십니다. 잠시 후 인사를 드리게 될 예정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배인의 말에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동창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놀라워했어요. 윤 호텔 회장이 온다고? 정말? 왜 갑자기? 동창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윤 호텔은 국내 최대 호텔 체인이었고 윤 회장은 재계의 거물이었죠. 그런 분이 일개 동창회에 직접 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우와 준호태주는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있나? 아니면 우리 동창회가 특별한 건가?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추측했어요. 하지만 민수만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몇 분 후 연 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70대 정도의 노신사가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에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온화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로 윤 회장이었죠. 그는 천천히 연 회장을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를 바라봤어요. 이런 거물을 직접 보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으니까요. 윤 회장의 시선이 민수에게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해졌죠. 민수도 윤 회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윤 회장이 민수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창들은 모두 당황했어요. 설마 민수를 찾아온 건 아니겠지? 하지만 윤 회장은 민수 앞에 서서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윤 회장의 말에 연 회장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장면을 바라봤어요. 재계의 거물인 윤 회장이 초라한 옷차림의 민수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고 있었으니까요. 정우와 준호태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오랜 인연이 느껴졌죠. 내 어머니 편지 잘 받았다. 윤 회장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시선들이 집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회장은 잠시 멈춘 후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내 어머니는 참 대단한 분이셨다. 평생을 너 하나만을 위해 사셨지. 그리고 내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윤 회장의 말에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내 어머니가 편지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 윤 회장이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회장님, 우리 민수가 어릴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는 특별합니다. 비록 가난하게 자랐지만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성실합니다. 회장님께서 늘 도움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수가 성공해서 회장님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윤 회장은 편지를 접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가 해외에서 호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하셨어.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돌아와서 나와 함께 일하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지. 윤 회장의 말에 연 회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민수가 호텔 사업을 한다고? 게다가 윤 회장과 함께 일한다고? 정우와 준호태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그들이 무시했던 민수가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민수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야, 내가 아시아 태평양 호텔 체인 총괄 대표라는 건 정말인가? 윤 회장의 질문에 연 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총괄 대표라는 것은 세계적 수준의 임원진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운 좋게도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민수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어요. 그럼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나? 우리 윤호텔 그룹의 부회장 자리 말이야. 윤 회장의 제안에 연 회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윤호텔 그룹 부회장이라는 것은 국내 최대 호텔 그룹의 2인자라는 뜻이었어요. 정우와 준호태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민수가 사실은 그들이 평생 꿈꿀 수도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할아버지, 그 제안 감사히 받겠습니다. 어머니도 그걸 바라셨을 테니까요. 민수의 승낙에 윤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서 불쾌한 일은 없었나? 내 어머니 친구분이 걱정하시던데. 윤 회장이 정우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우의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윤 회장을 쳐다봤어요. 아닙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민수가 재빨리 대답했지만 윤 회장은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정우의 어머니에게 다가간 윤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민수 어머니를 통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우의 어머니는 당황하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윤 회장 같은 분이 자신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 어머니께 신뢰한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윤 회장의 말에 연 회장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우와 준호태준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변 동창들이 아까 상황을 기억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정우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준호도 태준도 합세해서 뭐라고 했고. 동창들의 증언에 정우와 준호, 태준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르신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려 했던 민수의 마음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윤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정우와 준호, 태준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들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민수는 사실 그들이 평생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재계의 거물인 윤 회장과 가족 같은 사이였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우가 바닥에 고개를 박으며 사과했습니다. 준호와 태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얼굴은 창피함으로 붉어졌습니다. 민수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가르쳐준 용서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옛날 일이니까요. 민수의 관대함에 정우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그때 윤 회장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야, 내가 익명으로 기부한 노인복지기금 정말 감동적이었어. 5억 원이라니. 윤 회장의 말에 연 회장이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민수가 익명으로 5억 원을 기부했다고? 아까 모금함에 넣었던 봉투가 5억 원이었던 것인가? 동창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정우와 준호, 태준은 이제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인색하게 굴었던 모금에 민수가 거액을 기부했던 것이죠. 별거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었어요. 민수의 겸손한 대답에 사람들은 더욱 감탄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자의 품격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미경이 조용히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 정말 축하해. 내가 이렇게 성공한 줄 몰랐어. 그때 헤어질 때 정말 미안했어. 미경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수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미경 씨도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 보기 좋네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민수의 너그러운 마음에 미경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죠. 윤 회장이 정우의 어머니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민수가 한국에서 일하게 되니까 자주 뵐 것 같습니다. 민수 어머니 추억도 많이 나누고 싶고요. 정우의 어머니는 감격해했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민수의 성공을 기뻐했습니다. 정우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자신의 잘못을 더욱 깊이 깨달았어요. 민수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수, 정말 축하한다. 그리고 아까는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 잘 부탁한다. 준호와 태준도 마찬가지로 사과했습니다. 민수, 우리가 너무 무례했다. 용서해줘.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어.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다 친구잖아요. 앞으로 좋은 관계로 지내요. 민수의 너그러움에 모든 동창들이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창회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민수를 존경하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윤 회장도 함께 자리하며 민수의 해외 성공담을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겸손하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성실하게 하면 언젠가는 인정받는다고. 그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그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죠. 어머니는 제가 멀리 있어도 항상 응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편지로 용기를 주셨고, 성공했을 때는 더 겸손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의 말에 정우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전해졌어요. 윤 회장이 일어나서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민수의 귀국을 축하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건배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고 건배했어요. 연 회장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정우와 준호태준도 진심으로 민수의 성공을 축하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오만함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동창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윤 회장은 민수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 유언대로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좋은 호텔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선사하자. 내 어머니도 그것을 바라셨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내 할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의 어머니는 민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렴. 그녀의 따뜻한 말에 민수의 마음이 뭉클했어요. 어머니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도 건강하세요.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네요. 민수의 말에 정우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는 동창들과도 인사를 나누었어요. 모두들 민수에게 연락처를 남기며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정우와 준호태준도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좋은 친구가 되자고 제안했어요. 민수는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으니까요. 호텔 로비에 혼자 남은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15년 만에 돌아온 고국에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좋은 사람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민수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약속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어머니의 집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윤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출근 준비는 되었나? 네, 할아버지, 준비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수의 대답에 윤 회장이 만족해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사진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구두 닦기 할머니의 아들에서 이제는 성공한 기업가로 어머니의 꿈을 이루어드린 것입니다. 거리를 걸으며 민수는 생각했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구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호텔 본사에서는 민수의 부회장 취임식이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윤 회장은 직원들에게 민수를 소개하며 말했어요. 이분은 우리 윤호텔 그룹의 새로운 부회장 민수입니다. 해외에서 15년간 호텔 경영의 전문성을 쌓아오신 분이고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어요. 민수는 직원들 앞에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회장을 맡게 된 민수입니다. 저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을 모두 나누어 우리 윤호텔이 세계 최고의 호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수의 겸손하고 진심 어린 말에 직원들이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취임식이 끝난 후 민수는 윤 회장과 단둘이 대화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무실에는 어머니의 사진을 놓았어요. 어머니가 정말 이런 날을 바라셨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내 어머니는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더 바라셨어. 오늘 내 모습을 보니 두 가지 다 이루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그리고 윤 회장은 민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첫 번째 프로젝트로 노인복지 전문 호텔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내 어머니 같은 분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야.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민수와 윤 회장은 새로운 꿈을 함께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민수는 정우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민수의 방문에 정우의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민수야, 이런 바쁜 사람이 여기까지 오다니. 민수는 그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아주머니, 저희가 만들 노인복지 호텔의 식당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의 손맛을 많은 어르신들께 선보이고 싶어요. 정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민수는 어머니의 친구였던 분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었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이죠. 그해 크리스마스 윤호텔 그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 독거노인들을 초청한 크리스마스 파티였어요. 민수가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어르신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민수는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뜻을 잘 이어받고 있나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파티가 한창일 때 정우와 준호태준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각자 선물을 들고 있었어요. 민수, 우리도 함께 도우고 싶어. 이런 좋은 일에 참여하게 해줘. 그들의 진심을 느낀 민수는 기꺼이 함께하자고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미경도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된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 과거에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했어.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 민수는 미경에게도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었고 지금이 중요했으니까요. 윤 회장도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민수야,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다. 내 어머니가 꿈꾸던 세상이 이런 모습일까? 윤 회장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더 커진다고. 오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민수는 혼자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친구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심어주신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묘소 앞에서 민수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힘들었던 어린 시절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격려의 말씀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성공했다고 교만해지지 않을게요.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묘소를 떠났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두 닦기 할머니의 아들에서 성공한 기업가로,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한 민수. 그의 진정한 성공은 지위나 돈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이었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진정한 가치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성실함과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